안녕하세요. 유경이 TV의 유경입니다.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우리가 보통 종부세라고 하죠. 오늘은 이 종부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종부세는 국내에 있는 주택하고 토지에 한해서 이제 그 세금을 책정하는데요. 그 외국에 있는 국외에 있는 토지와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 이 세는 그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세금을 내는데요. 토지는 토지대로, 전국에 있는 토지는 토지대로 합산해서 소유자별로 그 세금을 내게 되고요. 또 그 주택은 소유자별로 그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합산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세금을 책정하게 됩니다. 종부세는 국세입니다. 그리고 인세이기 때문에 누진세율로 그 세금을 매기게 되고요. 그 등기나 등록이나 이렇게 돼 있지도 않고 형식적인 게 이렇게 안 돼 있어도 상관없이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또 미등록된 토지 등에도 이 종부합 부동산세는 책정이 됩니다. 과세를 하게 된다는 거죠. 종부세 대상 그 부동산은 주택과 토지인데 토지에는 별도 합산 토지가 있고요. 종합 합산 토지가 있습니다. 이렇게 토지하고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. 근데 주택 중에는 그 별장이 있잖아요. 별장은 주택에 속하는데 이 별장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이 별장은 그 취득세를 낼 때 그 기본 그 표준 세율에다가 8%의 그 중과세율을 냈습니다. 그리고 재산세에서도 4%의 고일과세를 냈기 때문에 이 종부세에서는 제외를 시켜줍니다.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는 개인이나 법인별로 국내에 있는 그 주택의 그 공시지가 합산이 6억 원을 넘으면은 과세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이고 그 세대 중에서 1인이 단독 소유한 경우에는 추가로 그 3억 원의 그 기초공제를 해줍니다. 그래서 토탈 9억 원까지는 그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.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 토지라는 것은 나대지를 말하는데요. 국내에 있는 종합합산 토지의 그 공시지가 그 합산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. 그리고 별도 합산 토지는 그 상가라든지 이렇게 건축물에 있는 그 토지를 말하는데요. 이 별도 합산 토지는 국내에 있는 것 전체를 그 별도 합산 토지대로 합산을 합니다. 그래서 80억이 초과하면은 과세를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우리가 계산하려면은 재산세에서처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알아야 되는데요.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 90%로 됐습니다. 좀 올랐습니다. 그리고 내년 2021년에는 95%가 될 예정이고요. 2022년에는 100%가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차차 차후에는 점점 이 부동산세가 그 종부세가 세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종부세를 좀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종부세는 매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산출해 가지고 고지서를 보냅니다. 그래서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상반월이라고 그러죠. 그 매달의 상반월에 내야 되는 겁니다. 그 12월에. 그리고 종부세의 부가세는 농특세가 있는데요. 20%가 붙습니다. 종부세는 물납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. 저번에 재산세는 물납이 허용됐잖아요.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고요. 분납만 가능합니다. 종부세가 250만 원 이상이 되면은 분납이 가능합니다. 납부 기간이 끝나고 6개월 안에 그 분납을 해야 됩니다. 종부세의 납세지는 그 국세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.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우리가 매길 때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그 세금을 과세한다 그랬잖아요. 그런데 주택 합산 시에 합산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. 법이 정하는 임대주택이라든지 문화재 주택, 노인복지주택, 또 기숙사, 사원형 주택 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2019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조정지역 안에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거에 한해서 법이 정하는 임대주택이라도 합산을 하게 됩니다.
그리고 부모가 1주택자이고 또 자식이 1주택자인데 자식이 이제 부모를 모시게 살게 됐습니다. 이럴 때에는 그 자녀가 그 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혜택을 줍니다. 그래서 10년 동안은 부모는 부모의 그 세대를 보고 자식은 자식의 세대를 보기 때문에 각자의 세대로 봐서 주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10년 동안은 종부세에서 좀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결혼 전에 또 남자도 1주택이고 여자도 1주택이었는데 결혼을 했어요. 그러면 2주택이 되잖아요. 이런 경우에도 5년 동안은 그 종부세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각각의 세대로 봐서 주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5년 동안은 종부세에서 좀 자유롭게 됩니다. 또한 1세대 1주택자이고 세대 중에 1인이 단독 소유하는 그 주택일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말했죠. 3억 원을 기초공제해 줍니다. 그리고 연령별 공제가 있는데요. 연령별 공제를 왜 해주냐면은 집은 고가의 집을 갖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뭐 어떤 소득이 없습니다. 갖고 있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노인들이 너무 힘들잖아요. 세금을 내기가. 그래서 60세 이상이면은 10%를 공제해 주고요. 65세 이상이면 20%를 공제해 주고 70세 이상이면 30%를 공제해 줍니다.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법이 바뀌어서 20%, 30%, 40%로 60세 이상이면 10%에서 20%가 되고 65세 이상이면 20%에서 30%가 되고 70세 이상이면 30%에서 40%로 개정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럴 예정이죠. 그 다음에 주택이나 토지의 그 장기 보유 시에도 기간별로 공제를 해줍니다. 현재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%를 해주고요.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은 40%를 해줍니다. 그리고 15년 이상이면은 50%를 해줍니다. 앞으로 이것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서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. 유경리 TV의 유경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